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상 춘분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때 아닌 눈이 내리겠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춥겠는데요.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와 추위와 더위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춘분인 오늘, 절정의 꽃샘추위 속에서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3에서 10cm의 눈이 예상이 되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이 눈은 목요일 새벽까지 내리겠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졌는데요. 아침 기온 울진이 영하 2도에서 시작을 하겠고 낮이 돼서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춥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그 외 동해상에는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바다의 물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경주가 3도, 영덕 4도, 포항이 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상에도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에서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목요일에 물러갈 예정이고요.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은에 오염된 형산강에 최근 포항시의 조종면허 시험장이 들어서 환경오염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포항시가 수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한 민간협의회와 전문가 그룹 협의회조차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의원들은 포항시의 협의회가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미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포항시는 형산강 수은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 11월 형산강 민관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지금껏 5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간담회 수준의 형식적인 자리였을 뿐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관하고 같이 만들었으면 민간의 의견을 따라줘야 원칙인데 이야기만 시커멓고 방향은 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열린 민관협의회 모습입니다. 이미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가 하면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조차 민관협의회는 제출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습니다. 왜 이 회의 자료에 그동안의 용역조사 보고서가 빠져 있는지 위원들이 누구보다 먼저 알고 공유를 해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주지 않는지. 또 지난해 9월 학계 교수진들로 구성된 수은대책 전문가 그룹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포항시가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으로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을 강행하다 보니 수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의견조차 낼 수 없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자료를 너무 급하게 주고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이거 그냥 다양하게 하니까 CS도 이해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급하고 이걸 어제까지 대책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자꾸 하니까. 또 다른 전문가도 포항시의 수은 문제 대책 회의가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전문가 그룹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다들 뭐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 그거를 좀 뭐랄까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 포함 많은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어요. 그건 포항시에서 책임지고 알아서 하시라. 이에 대해 포항시는 민관협의회와 전문가 그룹 모두 정상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조종면허 시험장과 같은 형산강 프로젝트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심사 평가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시가 하고 있는 정책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것을 하나의 의견을 제시해 받는 것이죠. 형산강 수은 문제는 포항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포항시의 신중한 행정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고 수입은 늘었습니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7% 줄어든 3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1.4% 늘어난 14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20억 4천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 전자제품, 철강 금속 제품 등이고 수입 품목은 광물 철강제, 화공품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의 한 대학교 총장과 관계자들이 수시 모집에서 학생을 편법 모집해 국고 보조금을 타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신입생을 붙잡기 위한 거라며 계획적으로 정원을 부풀리거나 편법 모집을 한 것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시 전형 정원보다 훨씬 더 많이 합격하도록 해 국고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로 포항대 전 총장 하모 씨와 당시 입학처 관계자 김모 씨 등 5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하 씨와 김 씨 등은 2008학년도 1학기 수시 전형 정원인 170명보다 약 380명의 학생을 더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현재로서는 일단락됐습니다. 송치한 거는 맞지만은 그 안에 내부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계획적인 편법 모집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학기 수시 불합격 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기 수시에 다시 지원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을 전제로 등록 예치금을 미리 받은 거라며 이들을 모두 수시 1차 합격생으로 보는 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신입생 확보가 대학이나 학과에 존폐 기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수님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수시 1학기에 모집한 학생들을 2학기에 연계시켜서 지원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교육부가 지원하는 특성화 사업 공지 전에 입시 결과를 보고했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을 노린 편법 모집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편법 모집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 지원했던 국고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문화재청은 재난 대응 매뉴얼의 대상 문화재가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재난 대응 매뉴얼 의무화 대상 문화재가 지정 문화재 가운데 건축물과 동산 문화재에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등록 문화재 건축물에도 화재와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국가 지정 문화재의 현상 변경하는 요건에 악취 유발이나 빛 방출하는 행위와 경관저해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와 제거 행위 등도 추가해 문화재를 더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25% 철강 관세 부과가 시행되면 포항 지역 철강업계는 물론 지역 경제의 타격이 불을 보듯 훤한데요. 이에 대응해 수출시장 다변화뿐만 아니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경북 지역의 철강제 수출액은 연간 120억 달러로 국내 철강 수출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수출액은 7억 8천만 달러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철강제는 무관세로 교역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의 철강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수출액의 63%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상당 품목이 이미 반덤핑 상계 관세를 물고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제로 인해 사실상 수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경북 지역 철강 수출은 1,815억 원, 생산은 2,434억 원이 줄고 769억 원의 부가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철강 산업 비중이 80%가 넘는 포항 지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고율 관세로 인해서 강관이라든지 냉영 강판 등 포항 철강에서 주로 많이 수출되고 있는 제품들의 또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당장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수출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포항시가 추진 중인 타이타늄 첨단 신소재와 가속기 기반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경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포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미리 검토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지정이 되면은 정부 차원에서
금융 세제 지원과 동시에 일자리, 기업들의 구조조정 전환 지원과 동시에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동시에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철강은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인 만큼 위기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차원에서 산업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 FTA 활용지원센터는 지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신청기업의 관세사 등 전문가를 파견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분야는 초보기업의 원산지 확인서와 원산지 인증 수출자, FTA 사후 검증, 원산지 제3자 확인 컨설팅 등 5개 분야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이 다음 달 10일 이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선 방식은 갖가지 설이 난무했지만 책임당원 전원 모바일 투표와 여론조사를 반반씩 하기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이철우 국회의원이 씨름협회에 관여하면서 공금을 횡령했다며 대한씨름협회 관계자 2명이 최근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은 2사람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이미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사안이 경선을 앞두고 유포되는 건 자신을 음해 비방할 목적이라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이런 흠집 내기가 특정 후보와 연관 있는 사람들이라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남유진 예비후보는 연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출마자는 20%의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의정활동 불량, 정치 후원금 전용 시비가 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경선 관련 정보가 김광림 의원 측에 유출됐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보좌관이 경선 방식 변경과 선거운동 지침을 운동원들에게 문자 발송한 걸 근거로 들었는데 김 의원 측은 문건이 유출되거나 불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확보 가능한 정보를 캠프 내에 공지한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한국당 경북지사 후보 경선은 다음 달 초쯤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선 방식은 샘플 3,000명설이 있었지만 왜곡될 소지가 있어 책임당원 전원 모바일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정리됐습니다. 모바일 투표가 어려운 노년층을 위해 별도로 오프라인 투표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는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서울의 대구 경북 출신 대학생이 머물 수 있는 경북학습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달 중에 경북 각시군과 대구시, 시도민회 등으로 재경학습 건립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는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에는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북학숙은 455억 원을 들여 400명 수용이 가능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경북은 한 해 3,000명, 대구는 2,000명의 학생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대구검찰이 가상화폐 사기 조직에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조직폭력배한테 적용하던 것인데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37억 원을 가로챈 일당 10명을 적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적용하던 사기 혐의 외에 이들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통솔 체계를 갖춰 조직적으로 행동했고 돈을 가로채기 위해 공동의 목적을 갖고 행동한 것이 범죄단체와 같다는 겁니다. 사기로 가는 거하고 범단 가는 거하고 지금 법원에서 큰 차이를 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사도 자기가 엄하게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구검찰이 조폭이 끼지 않은 범죄에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으로 400만 원을 챙긴 피의자가
사기 혐의만 적용된 것보다 훨씬 높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리한 법 적용으로 단순 가담자도 중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중한 애들 있잖아, 뭐 팀장급 애들. 이런 애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걸 싹 다 엮는다고 하면 그건 자기가 검사로서 이렇게 좀 뽀대고 달려고 하는. 지금까지는 법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범죄단체 혐의 적용을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시비 논란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항시는 상수도 누수를 줄이고 요금 시비를 막기 위해 올해 사업비 4억 7천만 원을 들여 동파이 강한 계량기를 확대 보급합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한파로 인한 상수도 계량기 동파가 지난해 59건, 올해 523건으로 늘어나자 동파에 약한 습식 계량기 7,800개를 건식 계량기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교체 대상은 지름 15에서 50mm의 소구경의 경우 설치 후 8년이 경과된 계량기이며 지름 80에서 300mm 대구경은 6년 이상이 지난 계량기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와 추위와 더위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춘분인 오늘 절정의 꽃샘 추위 속에서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3에서 10cm의 눈이 예상이 되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이 눈은 목요일 새벽까지 내리겠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졌는데요. 아침 기온 울진이 영하 2도에서 시작을 하겠고 낮이 돼서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춥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 경보가, 그 외 동해상에는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바다의 물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경주가 3도, 영덕 4도, 포항이 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상에도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에서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꽃샘 추위는 목요일에 물러갈 예정이고요.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